얼마 전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는데 이런 내용의 기사가 떴어요. 너무 예쁘죠? 별로 쓸모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이쁜 거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듭니다. 루이비통 립스틱 파우치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 립스틱 파우치가 65만 원이래. 그러니까 꼭 따라 만들어서 65만 원 벌어가. 이거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화면에 뜰 거고 수정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만들면서 다시 말해줄게. 여기서 사용하는 이 가죽은 아주 얇은 양가죽이고 이런 무늬가 있어.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작은 소품 만들 때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가죽을 썼어. 엄청 이뻐. 이렇게 예쁜 가죽을 왜 안 파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안 파는 게 아니고 못 파는 거야. 못 파는 이유는 너무 길어.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렇게 잡다한 금속 재료가 필요해. 패턴은 내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더보기를 통해서 블로그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다운받으면 돼. 나 좋아요 누가 눌렀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꼭 눌러. 어쨌든 다운받으면 A4지 이 한 장으로 나와. 그렇게 출력한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뒤에 두꺼운 종이를 붙인 다음에 패턴을 그대로 잘라서 가져와. 그러면 짠! 이런 모습이야. 야야 초점! 내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거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네? 초점을 못 잡아. 가장 최신 버전인데 이렇게 초점을 못 잡을까? 이거 삼성의 컴플레인 보강제 위에 저 패턴을 올리고 나처럼 그리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사용한 보강제는 VXP인데 자기들은 VXP 쓰지 마. 부직포를 써. 이때 사용하는 부직포 두께는 50g짜리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VXP를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VXP 쓰지 마. 지금 내가 은펜으로 이렇게 표시했고 이대로 잘라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야. 또 이상하게 만들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게 맞아. 어쨌든 이렇게 정확하게 자른 다음에 50g짜리 부직포 가져와서 이것도 똑같아. 앞에서 자른 것처럼 캔디 같은 모양으로 잘라서 가져와. 이거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VXP랑 부직포랑 모두 다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 잘라야 되는 거야. 자기들은 VXP 안 쓸 거지? 어쨌든 부직포만 쓴다 그러면 부직포 둘 다 똑같은 크기로 잘라야 돼. 그렇게 보강제 2개를 다 자르고 나서 2장을 맞대어서 재봐. 똑같나? 나는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들었어. 이번 영상은 저 초점 맞추기가 과제인 것 같아. 왜 벼랑간 이렇게 초점 맞춘다고 난리가 날까? 전에 쓰던 핸드폰은 이렇게 초점 맞추느라고 난리 나지 않았었거든? 근데 왜 요새 거는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해결 방법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이렇게 보강제 2장 다 잘라오고 겉가죽 뒷면에 VXP 보강제를 붙일 거야. 그래서 은펜으로 보강제 들어가는 만큼 표시하고 이거 표시 왜 하냐면 이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다 본드칠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대충 본드칠하면 나중에 10mm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10mm 테이프까지 같이 붙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은펜으로 여기까지 본드칠해 라고 표시하고 그만큼만 본드칠해. 오늘도 어째 너무 말이 많다. 말 많은 김에 저 본드붓 알려줄게. 저거 얼마 전에 내가 산 거거든? 너무 괜찮아. 생긴 거는 너무 구린데 너무 괜찮아. 광고 아니야. 전혀 광고 아니고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야. 이게 전에 내가 쓰던 본드붓이야. 플라스틱이고 이거 다 알지? 어떤 건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불만 없이 잘 썼어. 이 작은 붓은 여전히 잘 쓰고 있고 그러다가 테무에서 우연히 이걸 보고 샀는데 뜻밖의 너무 좋은 거야. 아주 얇게 잘 발려. 그래서 자기들한테 추천하는 거야. 이쯤 되면 테무에서 나한테 광고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현실은 광고 아니고 내 돈으로 샀는데 좋아서 자기들한테 추천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보강제 쪽에도 본드칠해야지. 이 본드칠하는 거 보여? 저렇게 얇게 잘 발리더라고. 그런데 모양이 너무 후졌단 말이지. 본드 다 말랐으면 되도록이면 은펜 선에 맞춰서 딱 붙여. 저게 아무리 얇은 가죽에 만든 거지만 저 VXP를 붙인 게 좀 무리였다는 생각은 들어. 이렇게 보강제 다 붙였으면 저 선을 따라서 10mm 종이 테이프 붙이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잘라. 위아래 모두 다. 내가 테이프 붙이는 과정은 영상으로 못 보여줘. 그 이유는 알지? 내 머리밖에 안 보여. 다 붙여서 가져올게.
이렇게 붙였으면 패턴 가져와서 정확한 위치에 패턴을 올리고 이렇게 은펜으로 표시하고 은펜 바깥선으로 종이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나서 종이 테이프 바깥선을 자를 거야. 이해했지?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똑같이 해야 돼. 아, 이거 신경 쓰여서 얘기하고 넘어갈게. 여기는 왜 이렇게 다른 각도로 팍 올라가게 붙였냐. 그 이유는 여기는 대충 해도 되는 데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대충 한 거고 나중에 좀 수정했어. 이렇게 은펜으로 표시하고 10mm 테이프 붙일 거야. 아니 왜 초점을 못 맞추냐고. 아,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또 이러는 건 처음이네. 내가 무슨 설정을 잘못했나? 어쨌든 종이 테이프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지금 내가 표시하는 선 보이지? 표시한 대로 종이 테이프 바깥선을 잘라오면 짠! 그러면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 표시대로 칼로 잘라. 그리고 종이 테이프 다 떼어줘.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지? 이제 이 윗부분은 이렇게 접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시하는데 보이지? 이만큼 본드 칠해. 내가 어디에 얼만큼 본드 칠하는지 표시를 안 해주면 어느 만큼 본드 칠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내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말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각자 알아서 잘 해야 돼. 본드 다 말랐지? 그러면 저 보강제에 지지해서 시접을 잘 접어줘. 저 둥근 부분은 뾰족한 송곳으로 차곡차곡 접으면서 넘어가면 돼. 저기 매끈하게 접는 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차분하게 잘 접으면 이런 모습이 돼. 그리고 가죽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쇠망치로 두들겨서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줘. 어떻게 접은 건지도 알겠고 어디를 두들기는지도 알겠지? 그렇게 다 만들면 이런 모습이 돼. 그리고 더 확실하게 롤러로 밀었어. 아이고 미치겠다. 이번에 바꾼 핸드폰이 맥세이프라 자석으로 고정했더니 이렇게 막 흔들려. 초점 못 잡고 흔들리고. 와, 이거 총체적 난국이다. 이번에는 안감을 만들 거야. 나는 아주 얇은 가죽이 있어서 그걸 사용했는데 자기들은 그게 없잖아. 또 초점하고 싸우고 있다. 저거 왜 저럴까? 아휴. 자기들은 나처럼 아주 얇은 양가죽이 없을 테니까 지갑용 안감 있지? 그걸 쓰면 돼. 나는 얇은 가죽으로도 만들고 지갑용 안감으로도 만들었는데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걸 쓸까 되게 고민했거든? 엄청 고민했고 나는 얇은 가죽을 선택했어. 얇은 가죽으로 만드나 지갑용 안감으로 만드나 만드는 방법은 똑같고 우리가 앞에서 겉가죽 만든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가져오면 돼. 내가 여기서 사용한 보강제는 50g짜리 부직포야. 자기들도 그걸 쓰면 돼. 이렇게 뺑 돌면서 10mm 종이 테이프 붙이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자르고 종이 테이프 다 떼고 시접 접을 만큼 본드 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지금 편집하다가 드는 생각인데 저 초점이 너무 똑똑해져서 내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잡는 건가 봐. 그래서 초점이 왔다 갔다. 아우, 그건 모르겠고 저 모서리 부분에 칼집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서 지금 칼집 냈어. 그래서 앞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 다 저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서 가져와. 그러면 짠. 쉽지? 간단해. 그러면 겉가죽 가져와 봐. 두 개를 마주 붙여서 확인. 두 개가 똑같아야 돼. 특히 위아래 시접 접은 부분은 오차 하나도 없이 똑같아야 예뻐. 그럼 이 두 개는 한쪽에 잠깐 놔둘게. 이번에는 모모 두 개를 만들 거야.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설명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쪼가리 가죽 4장 뒷면에 본드칠하고 야근 척 하느라 보강제 앞쪽에도 미리 본드칠 해놨어. 본드 다 말랐으면 가죽, 보강 테이프, 가죽 이렇게 해서 붙여줘. 그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두 개 자르면 돼. 그리고 여기 한쪽만 PR을 해. 이거 PR기 없어도 돼. 나처럼 살살 깎으면 돼. 두 개 다 PR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만큼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한 번 해서 가져와. 그거 귀찮으면 기림에만 2번 해도 돼. 기림에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고 이 모모를 이렇게 접을 거야. 어디까지 접냐 하면 저 꼭지점을 이어서 저만큼까지만 접으면 돼. 확실히 알겠지? 그러니까 가죽이 붙을 만큼만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하나는 디링을 끼워서 붙이고 하나는 그냥 붙여. 왜 하나는 디링을 안 끼우냐? 그건 나도 모르지. 원본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저 부분을 지금 그리프를 찍어 놓을 거야. 바느질은 안 해. 그리프만 찍을 거야. 이렇게 하면 모모는 완성이고 한쪽에 잠깐 놔둘게. 이번에는 지퍼 손잡이를 만드는데 이건 내가 전에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 그 영상 위에 연결시켜 놓을게.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영상 보면서 만들면 되고 여기서는 더빙 없이 영상으로만 보여줄게. 날이 좋은 어느 날 새신을 신고 그대를 만나러 가겠어요. 혹여 비가 온다면 내가 그댈 위한 우산이 되어줄게요. We can spend the summer, the winter, and everything between, just like we are meant to be. Met you on the 3rd of December. Oh, how could I forget? Baby, I miss you, even when you're next to me. 언젠가 나의 옷에 당신의 향기가 나는 날이 오게 되겠죠. 햇살 좋은 어느 날 나를 반겨줄 그대의 미소는 참 예뻐요. Won't leave your side even when you fall asleep. I will love you until the end of time. Even when we turn old and gray, I won't let you go till the end of time. We could spend the summer, the winter, and everything between, just like we are meant to be. Met you on the 3rd of December. Oh, how could I forget? Baby, I miss you, even when you're next to me. 이번에는 지퍼 만들게. 자기들이 잘 만들 거라고 믿어. 지퍼 만드는 거 모르는 사람은 위에 지퍼 만드는 영상 걸어둘 테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면 돼. 여기서는 5호 지퍼가 필요해. 워낙 조그만 소품이라 3호 지퍼를 쓸 줄 알았는데 5호 지퍼를 쓴 것 같더라고. 나 실물은 못 봤어. 그냥 내 생각에 그런 거야. 나는 사진 5장만 보고 패턴 그리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 자, 5호 지퍼 대충 20cm로 잘라서 가져와. 그리고 뒤쪽부터 지퍼 나를 빼야지. 몇 개 빼냐 하면 그냥 대충 빼. 접고 해야 되니까 뭐 못해도 10개는 빼야겠지. 그리고 라이터로 지저분한 보풀 정리하고 슬라이더 끼우고 스토퍼로 뒤를 막아. 뒤 스토퍼부터 앞에 있는 스토퍼를 포함해서 길이가 140mm야. 스토퍼를 포함한 길이야. 착각하면 안 돼. 스토퍼부터 스토퍼까지의 길이가 140mm야.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와. 여기까지 140mm니까 이 표시보다 몇 개 더 뺀 거야. 몇 개 더 빼야 스토퍼가 들어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치? 응? 이렇게 앞뒤 스토퍼 다 달고 딱 잠그면 잘 만들었지? 이제 양쪽에 있는 천을 접고 할 거야.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접고
또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또 접고,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지퍼천 가위로 자르고, 지퍼 접은 부분이 너무 뚱뚱하니까 새망치로 두들겨서 눌러주고, 라이터로 보풀 다 정리하면 지퍼는 끝. 지금까지 만든 거 다 가져와. 이제 연결하고 완성할 거야. 이거야. 이게 내가 다시 또 만든 안감이야. 내가 자기들한테 지갑용 안감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이게 바로 그거야. 나도 만들었고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엄청 고민을 했어. 자,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내부 안감을 가죽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든 것처럼 지갑용 안감으로 만들어. 그게 훨씬 나을 거야. 이거 설명해 줄게. 지퍼를 붙이는 자세한 위치에 대한 거야. 요 선 바로 위에 3mm짜리 라인 테이프 하나씩 붙여. 이걸 왜 붙이냐면 지퍼가 여기 끝서부터 여기 끝까지 붙이는 게 아니고 양쪽 끝에 딱 닿지 않고 조금씩 떨어져. 그래서 3mm짜리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퍼를 붙일 거야 하고 표시하는 거야. 즉 지퍼 들어가는 위치를 감 잡으려고 잠시 라인 테이프를 붙인 거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진 5장을 보고 대충 감 잡아서 만든 건데 그 사진을 보면 여기가 딱 붙어 있지 않더라고. 알았지? 지퍼가 저 공간에 꽉 차질 않아. 생각보다 조금 짧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라인 테이프 하나씩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퍼에도 라인 테이프 붙일 건데 딱 얼마다 하는 거는 없고 대충 지퍼 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3mm 라인 테이프 하나씩 붙여줘. 이게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도 의미 없어. 왜냐하면 자꾸 떨어지거든. 이거 붙이는 이유는 지퍼 간격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이거를 붙이는 건데 만들면서 자꾸 떨어지더라고. 패턴 가져와서 가죽 쪽에 중심 표시하고 이렇게 양쪽 다 음펜으로 표시했어. 지퍼도 길이를 재서 중심을 표시했어. 그래서 가죽의 중심이랑 지퍼의 중심을 일단 맞추면 커브가 생기는 곳이 어디쯤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 지퍼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가위로 쫑쫑쫑쫑 칼집을 내. 늘 느끼는 거지만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그치? 응? 그런데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퍼 앞면 아래쪽에 본드 칠하고 이거 양면 테이프 사용하지 마. 내가 양면 테이프로 붙였다가 다 떼고 다시 본드 칠하는 거야. 가죽도 안쪽 면에서 딱 시접만큼만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먼저 중앙부터 맞추고 삥 돌면서 지퍼를 붙여. 이거 지퍼 붙이는 게 막 쉽진 않지.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잘 붙여봐. 만약에 붙였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떼고 다시 붙여. 그냥 대충 붙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게 지퍼 붙이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이쁘게 될 때까지 붙여봐. 그래, 오늘은 내가 잔소리 안 하나 했어. 잔소리 안 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결국은 잔소리 하네. 한쪽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여기가 이만큼 떠 있잖아. 이게 맞는 거야. 이 자리에 모모가 들어갈 거야. 지퍼 한쪽 붙였으면 지퍼 안쪽에 본드 칠하고 안감 시접 부분도 다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겉가죽하고 똑같은 위치에 바짝 붙이는 거야.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한쪽은 이만큼 떨어져 있고 반대편은 이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럼 이제 겉면에 3mm 라인 테이프를 붙이고 나처럼 붙여. 여기부터 뺑 돌아서 여기까지 그립 치고 바느질 하는 거야. 바느질 하는 거는 안 보여줘도 되지. 다 잘 할 수 있지. 예쁘게 바느질 해서 가져와. 실의 길이는 4배로 하면 돼. 바느질 다 하면 매듭은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서 묶고 매듭이 보이면 송곳으로 좀 밀어서 넣고 본드 넣고 본드 다 마르면 이렇게 꽉 눌러서 붙이면 돼. 그러면 완벽한 마감이야. 마감까지 다 하면 이런 모습이야. 깔끔하지? 그럼 이번에 반대편 라인 테이프 붙이고 지퍼에 중심 표시하고 안감은 돌돌 말아서 잠깐 고정해놓고 지퍼 쪽에 본드 칠하고 가죽 쪽에도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말랐으면 겉 가죽 안쪽하고 지퍼를 중심을 먼저 붙이고 나머지는 뺑 돌면서 잘 붙여. 이렇게 나처럼 지퍼를 다 만든 상태에서 가죽에 붙이면 조금 어려워. 차라리 지퍼를 완성하지 말고 지퍼를 완전히 가른 상태에서 각각 지퍼를 암튼
아우, 말로 설명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조금 더 쉬운데 왜 그 방법으로 안 만드냐 하면, 그렇게 만들면 이 모양이 잘 뒤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커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찐따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 방법이 만들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만들고 나서 모양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겉가죽이랑 지퍼를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고, 이제 지퍼를 열고 본드칠해서 붙여야지. 안감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쪼물쪼물 손으로 다듬어주고, 안감 시접 접은 만큼 본드칠하고, 안감 뒷면 전체 다 본드칠하는 거 아니야. 딱 시접 접은 만큼만 본드칠해. 그리고 겉가죽 안쪽 면에 지퍼 천 만큼만 본드칠. 본드 다 말랐으면 겉 가죽하고 똑같은 위치에 안감을 붙이는 거야. 이거 붙일 때 안감이 저렇게 살짝 울 수 있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겉가죽이랑 안감을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살짝 우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 펴서 붙여봐. 이렇게 다 붙였고 이제 그리프를 칠 건데, 나는 이렇게 생긴 펀칭보드가 있어. 이 펀칭보드는 파는 게 아니고 내가 톱질해서 자른 거야. 요만한 펀칭보드가 필요한데 아마 자기들은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A4지를 여러 번 접어서 두껍게 만든 다음에 쓰면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프 치냐, 반대편 만들 때랑 똑같이 그렇게 만들면 돼. 여기 그리프 치고 바느질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못할 만큼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나도 저 끝부분은 이렇게 종이 접어서 했어.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펀칭보드 대신 쓰면 되는데, 대신 종이가 뚫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종이 잘 뚫려. 다 뚫었으면 새들 스티치하고 실의 길이는 내가 꼬매고자 하는 곳의 4배. 바느질 다 해서 가져올게. 바느질 다 했고, 이것도 겉가죽이랑 안감 사이로 바늘을 빼서 매듭지었고 본드칠해서 딱 붙였어. 이렇게 바느질 하면 돼. 어렵지 않지? 저 안쪽은 조금 바느질 하기 어려운데 몇 단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지퍼 손잡이를 원래는 지금 안 달지, 맨 마지막에 다는데 나는 습관이 좀 일찍 달아. 그래서 지금 지퍼 손잡이를 달 거야. 그리고 파우치를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야. 이제 옆면을 꼬맬게. 먼저 10mm 테이프를 저렇게 붙여.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들 스티치.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지. 여기는 양면 테이프로 잠깐 붙여놓고 새들 스티치 할 거야. 이거 꼬맬 때 반드시 위에 2번 감은 다음에 꼬매야 되는 거야. 위에 감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나처럼 이렇게 위에 2번 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쭉 바느질 하면 돼. 그래서 매듭은 그냥 한쪽에서 목공풀 바르고 꽉 묶은 다음에 바짝 잘랐어. 다른 한쪽도 똑같이 바느질 했고, 여기 시접이 너무 넓으니까 시접을 바짝 자를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데 뒤에서 보면 가죽칼로 다시 잘랐어. 이거는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가죽칼로 찍어서 자르는 게 훨씬 깔끔해. 그런데 가죽칼 꺼내기 귀찮아서 가위로 잘랐다가 결국은 다시 칼 가져와서 자른 거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하여간 일을 만들어. 그리고 이 부분을 꼬매야지. 여기도 똑같아. 10mm 종이 테이프 하나 나처럼 붙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들 스티치. 가름솔을 기준으로 양쪽은 그리프 찍고 가름솔 부분은 송곳으로 콕 찍어서 구멍 내고. 바느질 다 해서 가져올게. 바느질 다 했고, 이거 봐봐. 그리프, 송곳, 그리프 이렇게 뚫었어. 바느질을 하다가 여기는 2번 왔다 갔다, 다시 또 여기도 2번 왔다 갔다, 그리고 바느질. 이건 뭐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텐데 노파심에 얘기했어. 그리고 이 시접도 너무 넓으니까 가죽칼로 찍어서 잘라.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이 미친 머리카락.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얼마 전에 내가 열 파마를 했어. 그런데 그 원장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내 머리를 홀랑 다 태운 거야. 그래서 머리가 다 바스라지고 다 끊어지고 대참사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원래 이 머리들이 꼬불꼬불하게 다 누워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그 머리카락이 다 끊어져서 이렇게 바짝 서 있는 거야. 너무 슬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좋아요를 눌러야지. 내 말이 맞지? 거기다가 지금 추석 연휴야. 남들 다 놀러 갈 때 나는 이러고 방구석에 앉아서 편집하고 있어. 너무 슬프지? 그러니까 댓글도 달아야겠지. 그치? 내 말이 맞지?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시접 다 잘라버리면 안 돼. 시접을 나처럼 댕가당 자르지 말고 가죽으로 저 시접을 감싼 다음에 다시 한번 꼬매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나는 귀찮아서 그냥 잘라버렸어.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파우치를 다시 뒤집고 구석구석 잘 펴줘. 각을 잘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뾰족한 거 넣어서 구석구석을 다 빼줘. 그래서 예쁘게 손으로 자리 잡아주면 이런 모습이 돼. 이제 모모 2개랑 금속 장식도 다 가져와. 봐봐. 지퍼를 잠궜을 때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모모를 달 거고, 반대편인 지퍼 뒤쪽에는 D링이 달려있는 모모를 붙여서 꼬맬 거야. 그러니까 모모가 들어갈 위치에 본드 칠하고, 당연히 모모 쪽에도 본드 칠을 해야지. 본드가 다 마르면 제 위치에 딱 붙여줘. 이 사진을 보면 바느질이 여기서 끝났지, 이쪽은 여기에서 끝났고, 그러니까 모모를 붙인 다음에 이 바느질이 계속 이어져서 바느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모모에 먼저 그리프를 찍었어. 그 모모를 여기에 올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이 선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모에 그리프 쳤던 그 자리가 여기에 들어가게끔 신경 써서 맞춰봐. 그러면 이렇게 쭉 바느질 해왔던 것이 이어져서 쭉 이렇게 바느질 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마음대로 꼬매. 나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알았지? 이렇게 붙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저 모모의 그리프를 먼저 찍었잖아. 그 위치 그대로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면 돼. 뒷면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송곳으로 냅다 뚫으면 안 돼. 손가락 뚫려. 콜크판이나 종이나 뭐 그런 거 뒤에 대고 뚫어야 돼. 아유, 별 잔소리 다 한다. 그래서 바느질을 해오면 이런 모습이야. 요 양쪽 끝은 2번씩 바느질 한 거야. 이렇게 바느질 다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쭉 바느질 돼서 이게 이어져서 이렇게 돌아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꼬매면 돼. 그러면 반대편 모모도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꼬매서 가져와. 이제 금속 장식만 연결하면 끝이야. 오링에 체인 끼우고 D링에 연결. 그리고 체인 끝에 오링이랑 개고리 끼우면 완성.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몽실몽실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안에 보강제를 VXP를 썼기 때문에 샤프한 맛이 없이 약간 몽실몽실한 느낌이야. 그래도 엄청 귀여워. 그런데 귀여운 거 빼놓고는 별로 막 쓸모가 있진 않아. 크기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요렇게 살짝 긴 립스틱도 들어가고 약간 짧은 것도 들어가. 3개는 안 들어가고 2개까진 가능해. 그닥 쓸모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예쁜 맛에 요새 애들이 가방에 뭐 매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매달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 귀여워. 귀여운 맛에 만들만해. 사실 요새 뭐 만들 시간이 없었는데 올해 추석 연휴가 조금 길었잖아.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본 거야. 당분간은 수업이 조금 많아서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만들게. 그래서 다음 업로드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될 거야. 웬만하면 좀 기다려줘. 다음에 또 예쁜 거 만들어서 가져올게. 알았지?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감기 걸리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